최근 리튬 가격 선물이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광산 업체나 양극재 관련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리튬 가격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반등은 시작됐잖아요. 뭐 18%인가 올랐다고 기사가 난 걸 본 것 같은데, 그 리튬이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계절성이 있다라는 게, 리튬은 겨울에 채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채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습도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습기. 건조해야지 채굴을 하기가 좋대요. 습기가 많으면 채굴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우기 뭐 이런 것들 맞물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리튬 채굴이 많다, 양이 많으니까 가격은 계절성으로 보면 바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리튬이 폭락을 해가지고 생산원가 근처가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광산 폐쇄를 막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뭐 환경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쇄하고, 지네들이 힘들어서 폐쇄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마구잡이로 뿌렸었던 그 광산들이 폐쇄가 되니까 공급량이 줄죠. 주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럼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을 재고로 깔고 시작을 하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높았을 때, 작년 초만 해도 엄청 높았을 때니까, 그때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걸 갖다 집어넣는데 그때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너도 비싸게 되는 거죠. 원가. 근데 양극재를 갖다 판매할 때는 얘네들이 이 리튬 가격이 얼마에 넣었으니까 이 가격을 얼마를 해줘가 아니고, 얼마짜리를 넣었으니까 얼마에 해줘가 아니고, 걔들은 리튬 가격을 보고 지금 리튬 가격이 이거니까 판가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해가지고 매칭을 해버리니까 비싼 걸 갖다 집어넣으니까 계속해서 깎이는 거죠. 마진이 줄어버리는 거고, 재고도 비싼 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평가손이 계속 났던 거고, 이게 급식이 됐던 게 작년 4분기 때.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이 다 적자 났던 거고. 근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거꾸로 보면은 재고 평가손은 지금 4분기 대비를 했을 때는 확실히 줄었거나 없거나, 어쩌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 플러스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보다 1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그리고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 이거 역시 계절성이 있어요. 겨울엔 아무래도 전기차가 덜 팔리죠.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도 팔리는 게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재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값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다 하면 이게 많이 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다시 늘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그만큼 생기는 거고, 여기에 IRA 보조금이 작년까지는 그 기준에 맞는, 뭐 미국에서 생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재를 몇 프로를 갖다가 뭐 미국 내에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사후정산을 해줬었거든요. 내가 맞는 차를 선택을 해도 그게 진짜 요건에 맞는 차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연말에 사후정산을 해줬는데, 지금은 혜택을 받는 차, 안 받는 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차를 갖다 사면은 사는 시점에서 $7,500가 차감이 돼줘요. 차값에서 빼준단 말이죠. 그러면 효과 자체가 날 따뜻해지는 데다가 배터리 가격 떨어졌지, 보조금 바로 삭감돼서 나오지, 이게 같이 맞물려 버리면은 어쩌면은 봄, 여름 가면서부터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래서 지난 컨퍼런스 콜을 제가 아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들 얘기했던 게 상반기 1분기는 어려워.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것 같아. 이게 거의 대부분의 전방 자동차 업체, 셀 업체들의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양극재 쪽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사실 바닥 잡으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구간인 건 많다고 봐야죠. 네.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극재 주요 업체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약간 그런 쪽이 확실히 약간 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좀 급락을 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게, 그 아르헨티나 염호를 갖다가 주민들이 법원에다가 그 청구를 넣어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물이 많이 고갈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기사가 두 가지로 나왔어요. 기존의 공장은 냅두고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건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한 군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000톤짜리 공장이 6월 말에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근데 원래 예상이 이게 10만 톤, 12만 톤 요 정도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빠졌던 건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서 기사를 냈던 건 뭐냐면 지방법원에서 기승인된 거를 제외한 신규 자격은 중단, 안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서 염호를 통해 가지고 리튬을 채굴하게 승인을 받은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새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더 이상 안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앞에 게 먼저 나오면서 빠졌고 뒤에 그 기사 나오면서 조금 반등해서 끝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리튬 공장이 광양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본격 생산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격 생산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오페스 문제, 처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사 보시면 알지만 아직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물질 배출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그림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공장이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빨라야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시작한 건 분명하고 뭐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오페스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코프로 그룹도 애를 먹었던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리튬 가격 반등을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대감은 따라갈 수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회장 선임 이슈 때문에 그동안 조용했잖아요. 21일인가 2일이 아마 추총인데 추총 끝나고 나서 선임되고 나면 정부가 하는 건데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데요. 어떤 식이든 반응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간 두 번째 기사를 곱씹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규 진입자를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도 약간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비춰지지 않았나 보네요. 첫 번째 게 너무 강했어요. 저도 이게 뭐야 해가지고 해석을 정말 한국말인데 제가 읽으면서 도대체 타이틀하고 그 내용하고가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헷갈려 했었는데 두 번째 기사를 냈더라고요. 딴 데서. 근데 이제 다른 채널에서 낸 걸 보니까 지방법원에서 이제 내놓은 내용 자체는 기존에 승인난 공장들, 사업자들은 그대로 가고 신규를 안 내주겠다라는 쪽으로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죠. 네. 일단 리튬 가격이 최근에 와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이제 조짐들이 꽤 보여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현물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대체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은 이제 지금의 리튬 강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현재 가격 이하로는 더 이상 뭐 강산에서 채굴을 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기 힘든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상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급이 줄어서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가격대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업체인 알베말 같은, SQM 같은 이런 업체들도 리튬 가격이 지금 사실 뭐 수익이 거의 잘 안 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리튬 수요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강산 개발에 추가로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볼 때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리튬을 직접 리튬 강산을 가지고 직접 채굴해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또는 이 리튬을 인가공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되게 수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양극재에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리튬을 비롯해서 리튬과 연동되어 있는 양극재에 쓰이는 그런 광물들 가격도 이제 연동해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타격을 많이 입었던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이 이제 반등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이 업체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폐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그 리튬을 비롯한 각종 광물들을 이제 사실상 재활용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 규모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4개 소섹터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하나씩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선 가장 수혜의 폭이 큰 건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나 또 금양 이제 앞에서 469 배터리 말씀드렸지만 그 리튬 강산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나 금양 같은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지분을 일정하게 갖고 있는 업체들의 수혜폭이 상당히 클 거다. 그래서 이게 리튬 가격이 진짜 좋을 때는 뭐 중국의 강봉 리튬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뭐 60% 70% 이랬거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후지에 필바라 강산이라든지 뭐 아르헨티나의 그 움브레 뭐 이랬던 거 맨날 헷갈리는데 이거. 네. 거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리튬을 가공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영업 마진도 좋아지는 구조죠.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금양도 마찬가지일 텐데, 금양은 아직 뭐 그쪽으로는 아직 좀 과시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근데 금양의 계획을 이제 들어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몽고의 목나강산에서 텅스텐부터 이제 그 채굴 해서 생산 판매하고, 그 다음에 올해 한 연말 정도 가면 그 리튬을 이제 본격 채굴해서 이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시점 갔을 때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상당폭 올라 있다면 당연히 뭐 매출과 이익률이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을 인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산화 리튬 그 인가공 업체 중에 이제 뭐 강원에너지나 미래나노텍이라고 하는 뭐 그런 업체도 있고요. 사실 대주주 간에 이제 싸움이 나면서 사실 회사가 조금 많이 망가져서 거론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대보마그네틱 예, 이라는 회사도 이제 수산화 리튬 인가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이제 리튬 가격 비쌀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저도 초기에는 좀 좋게 보고 봤는데, 이게 이제 차분히 시간을 두고 이제 보니 그 마진이 좀 박하더라고요. 그 전체 이제 뭐 인가공 마진 한 3~4% 정도 붙이는 정도여서 이익률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가파르게 실적 증가로 이어지기는 쉽진 않으나, 어쨌거나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네, 그만큼 이들 회사의 이제 주목도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업체들은 지난해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마디로 망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그게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이 특히 지난해 2차전지 섹터를 또 주도한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재뿐만 아니라 2차전지 섹터 전반에 이제 좀 투심을 좀 악화시키면서 같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이 망가진 뭐 가장 큰 이유는 리튬 가격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비쌀 때 산 리튬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히면서 대규모 이제 손실을 기록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리튬 가격을 판가에 이제 충분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레깅 효과, 시차가 이제 발생하면서 일종의 역 레깅 효과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영업 마진 자체가 줄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이제 LNF가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주가가 특히나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됐던 게 오히려 이제 환입되면서 그 평가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는 낮은 가격대에 리튬 사왔던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판가에 전이가 되면서 마진이 다시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예,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적어도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플랫한 상태만 되더라도 예, 양극재를 만들 때 일정한 마진 폭은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올해 1분기 또는 뭐 늦어도 상반기, 업체 뭐 LNF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도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이제 상반기 중에는 그런 타격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반등하는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이 양극재 업체들도 다시 이제 뭐 특히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하고 25년, 26년 빅뱅 폭발로 이어지면 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양극재는 뭐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는 꽤 받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산지 소재에서 이제 가장 덩어리도 크고 주도하는 섹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양극재의 어떤 실적과 주가가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전체 2차전지 섹터의 좀 뭐 센티먼트도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생산 공정상에서 나오는 배터리 불량품에서 나오는 광물들을 회수하는 거라든지, 또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2차전지 폐차에 따라서 이제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 광물들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뭐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추출하는 광물들을 추출해서 대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용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이 연동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오르면 역시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도 좀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긴 할 텐데, 지난해 워낙 안 좋았고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당연히 리사이클링 업체도 안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좋아지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전기차 폐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본격화되는 시점이 당초에 한 25년 후반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한 업계에서 추정한 한 27년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대량 어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성장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건 좀 염두에 두고 어쨌거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사실은 2차전지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뭐 여기 딱 하나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포스코홀딩스,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광물 가격 전체 다 연동이 되고요. 에코프로도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에코프로 BM만 말씀드렸지만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처럼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거나,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전 전구체지만 그게 이제 광물이 다 이제 또 이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광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뭐 그런 이제 사업까지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전반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리튬 가격 선물이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2차전지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턴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이게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조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바닥이 멀지 않았다, 반등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스타트는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막 매수 들어가자, 뭐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자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저는 바닥을 쳐서 지금이 만일 바닥이라고 하고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실 거는 몰빵은 아니에요. 진짜 몰빵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게 멘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오히려 하락장은 편해요. 급락장은 편해요. 왜냐면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승장 딱 들어가면은 진짜 이게 이 멘탈 관리가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장이 되게 무서워요. 제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조정 한마디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2차전지도 마찬가지라 봐요. 지금 바닥은 충분히 다졌다 봐요. 리튬 가격 충분히 저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 만약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내려가는 그 바닥이 지난번 진 바닥보다 낫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2차전지의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긴 보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몰빵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전 진짜 따라다니면서 좀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종들, 경쟁력 있는 업종들도 많고 미국 시장 쪽에 포트를 나눠도 되고, 전 그래서 오히려 바닥은 쳤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리튬 가격 반등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약간 어떤 주식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 괜찮아요. 지금 2차전지는 워낙 다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좀 느끼고 온 바로는 확실히 이제 잘했던 놈이 잘할 거라 봐요, 저는. 잘했던 놈.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 이제 그 사이에서 사실 이제 좀 끌고 나가는 대장은 좀 바뀔 거라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고, 삼성 SDI가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인터배터리 갔는데 3사 중에 주가 상황 제일 안 좋거든요.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식 상황은 이게 돌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사실은 배터리 3사 중에 그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스가 워낙 크게 돼 있긴 하지만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곳이 삼성 SDI였어요.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네요. 맞아요. 이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 게, 중국도 보면 지금 CATL이 막 어떤 전고체 개발하겠다, 어떤 전고체 개발하겠다라고 기대감을 확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오히려 우리 1년 연기할게, 2년 연기할게,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을 주면서 주가는 끌어올리는데 계속 연기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고체 배터리의 뭐 생산, 뭐 양산, 뭐 이게 어떻게 된다, 이거를 아예 기다렸다가 전고체 배터리 확실히 들어오고 나면 들어가야지, 뭐 이것도 괜찮은데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좀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좀 아주 조금 정도는 넣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전반적인 부분의 포트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되, 전고체 쪽도 조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최소한 공부를 좀 시작해 보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멘트 드리고, 주가가 사실 당장 돌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도는 거 좀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전에 공부는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그룹주 관심 가져야 되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관심 당연히 가져야 되고, 저는 근데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SK온이나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사실 제가 LG에너지솔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을 제가 참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뭐 배터리 3사 다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전해질이나 뭐 이쪽 라인 딱딱 찍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이미 잘 나갔던 애들이 좀 쉬고 있다 하더라도 걔들도 치고 잘 나갈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여쭤봐도 돼요? 그 이유를? 태생이 별로 안 좋잖아요. 태생이? 물적 분할. 물적 분할. 네. 그리고 LG는 또 뭔가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기분이 좀 계속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LG 화학이 약간 네. 저평가되는 게, 사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첨단 소재 부문 분할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기사가 맞아요. 나오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눌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나가면 안 됐죠. LG 화학 주주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를 분명 알아야 되고, 있었으면 LG 화학 주가가 그렇게 됐겠죠. 지금 LG엔솔의 주가가 됐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없어야 돼요. 근데 또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사실은. 회사는 되게 좋아요. 기술력 되게 좋고 직원들 퀄리티 되게 뛰어나고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윗사람들 욕을 해야죠, 저희가. 그 상황을 만든 사람들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 퀄리티나 이런 걸 봤을 때 좋은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만들면 안 된다. LG화학 주주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LG화학 직원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참 안 좋은 짓을 했죠. 그래서 사실 LG엔솔은 뭐 아무리 회사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저는 그냥 좀 를 담아서 제 입으로 LG엔솔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해보세요라는 말씀을 앞으로도 안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삼성 SDI가 최근에 보면은 사실 3사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안 좋긴 한데, 최근에 무적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고체 이슈도 있고, 네. 원통형 배터리, 약간 맞아요. 여기에도 네. 수혜가 얽혀가지고, 네.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 네. 이거 지금 뭐 필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양산한다 그러고, 뭐 금양도 양산한다 그러고, 네. 삼성 SDI도 이제 양산한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모멘텀을 받는 것 같은데, 삼성 SDI는 뭐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좋게 보시는 건 좀 궁금하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돌아설 때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제일 세게 제일 앞에서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배터리 3사 중에.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여기서 탄력받고 돌아설 때, 이제 지금 워낙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 이런 컨벤션을 제가 일부러라도 가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겉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못 볼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봐요. 뭔가 정말 시장이 안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SDI 주가는 되게 안 좋은데, 사실 들어갈 때 한 40-50명 줄 서 있어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도 삼성 SDI 먼저 가봐야지 라고 들어갔다가, 그 관에는 그 삼성 SDI 그리고 배터리 3사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금양은 다른 관에 있었고, 그래서 금양은 이미 보고 넘어왔는데, 삼성 SDI를 봐야지라고 딱 봤는데, 순간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딴 거 먼저 보고 오자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SK온 보고 LG엔솔 보고 이제 넘어왔는데, 어쨌든 저는 그만큼 많이 둘겨 맞았고, 지금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만 좀 잘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딱 시점만 제대로 주어지면 좀 크게 돌아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도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한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20만 원대로 좀 네네.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FEOC 네. 그런 수혜를 받아서 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전액 업체 다음에는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친 소재 등 약간 음극재 관련 밸류 체인이 다시 막 오르더라고요. 네네.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들 주식이 약간 새로운 2차전지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은 인터배터리에도 소재 관련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소재 관련 기업들은 별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제가 덕분에 사람이 너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좀 자세히 좀 보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이제 돌아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핫했던 게 양극재였잖아요. 그리고 양극재가 좀 쉬었기 때문에 음극재나 아니면 전액이나 지금 돌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양극재 쪽으로 좀 세게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양극재 쪽으로 좀 미리 조정을 받았던 양극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약간 예전에 흐름이 좋았던 맞아요. 그런 주식이 네. 다시 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사이에서 좀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계속 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에서도 예전에는 어떤 게 잘 나갔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각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장주는 지난번에 대장주가 이번에 대장주일 거야.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앞에를 이끌었던 선두권 중에 이제 뭔가 또 흐름이 좀 바뀌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선물이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광산 업체나 양극재 관련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리튬 가격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반등은 시작됐잖아요. 뭐 18%인가 올랐다고 기사가 난 걸 본 것 같은데 그 리튬이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계절성이 있다라는 게 리튬은 겨울에 채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채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습도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습기. 건조해야지 채굴을 하기가 좋대요. 이게 습기가 많으면 채굴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우기 뭐 이런 것들 맞물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리튬 채굴이 많다. 양이 많으니까 가격은 계절성으로 보면 바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리튬이 폭락을 해가지고 생산원가 근처에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광산 폐쇄를 막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뭐 환경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쇄하고 지네들이 힘들어서 폐쇄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마구잡이로 뿌렸었던 그 광산들이 폐쇄가 되니까 공급량이 줄죠. 주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럼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을 재고로 깔고 시작을 하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높았을 때, 작년 초만 해도 엄청 높았을 때니까 그때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걸 갖다 집어넣는데 그때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너도 비싸게 되는 거죠. 원가. 근데 양극재를 갖다 판매할 때는 얘네들이 이 리튬 가격이 얼마에 넣었으니까 이 가격을 얼마를 해줘가 아니고 얼마짜리를 넣었으니까 얼마에 해줘가 아니고 걔들은 리튬 가격을 보고 지금 리튬 가격이 이거니까 판가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해가지고 매칭을 해버리니까 비싼 걸 갖다 집어넣으니까 계속해서 깎이는 거죠. 마진이 줄어버리는 거고 재고도 비싼 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평가손이 계속 났던 거고 이게 급식이 냈던 게 작년 4분기 때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이 다 적자 났던 거고 근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거꾸로 보면은 재고 평가손은 지금 4분기 대비를 했을 때는 확실히 줄었거나 없거나 어쩌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 플러스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보다 1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그리고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 이거 역시 계절성이 있어요. 겨울엔 아무래도 전기차가 덜 팔리죠.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도 팔리는 게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재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값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다 하면 이게 많이 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다시 늘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그만큼 생기는 거고 여기에 IRA 보조금이 작년까지는 그 기준에 맞는 뭐 미국에서 생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재를 몇 프로를 갖다가 뭐 미국 내에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사후 정산을 해줬었거든요. 내가 맞는 차를 선택을 해도 그게 진짜 요건에 맞는 차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연말에 사후 정산을 해줬는데 지금은
혜택을 받는 차, 안 받는 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차를 갖다 사면은 사는 시점에서 7,500달러가 차감이 돼줘요. 차값에서 빼준단 말이죠. 그러면 효과 자체가 날 따뜻해지는 데다가 배터리 가격 떨어졌지, 보조금 바로 삭감돼서 나오지, 이게 같이 맞물려 버리면은 어쩌면은 봄, 여름 가면서부터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래서 지난 컨퍼런스 콜을 제가 아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들 얘기했던 게 상반기, 1분기는 어려워.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것 같아. 이게 거의 대부분의 전방 자동차 업체, 셀 업체들의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양극재 쪽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사실 바닥 잡으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구간인 건 맞다고 봐야죠. 네.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극재 주요 업체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약간 그런 쪽이 확실히 약간 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좀 급락을 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게 그 아르헨티나 염호를 갖다가 주민들이 법원에다가 그 청구를 넣어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물이 많이 고갈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기사가 두 가지로 나왔어요. 기존의 공장은 냅두고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건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한 군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000톤짜리 공장이 6월 말에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근데 원래 예상이 이게 10만 톤, 12만 톤 요 정도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빠졌던 건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서 기사를 냈던 건 뭐냐면 지방법원에서 기승인된 거를 제외한 신규 자격은 중단, 안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서 염호를 통해 가지고 리튬을 채굴하게 승인을 받은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새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더 이상 안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앞에 게 먼저 나오면서 빠졌고 뒤에 그 기사 나오면서 조금 반등해서 끝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리튬 공장이 광양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본격 생산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격 생산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오페스 문제, 처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사 보시면 알지만은 아직 그 문제가 계속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물질 배출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그림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공장이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빨라야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시작한 건 분명하고 뭐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오페스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코프로 그룹도 애를 먹었던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리튬 가격 반등을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대감은 따라갈 수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회장 선임 이슈 때문에 그동안 조용했잖아요. 21일인가 2일이 아마 추총인데 추총 끝나고 나서 선임되고 나면 정부가 하는 건데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데요. 어떤 식이든 반응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두 번째 기사를 곱씹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규 진입자를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도 약간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비춰지지 않았나 보네요. 첫 번째 게 너무 강했어요. 저도 이게 뭐야 해가지고 해석을 정말 한국말인데 제가 읽으면서 도대체 타이틀하고 그 내용하고가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헷갈려 했었는데 두 번째 기사를 냈더라고요. 다른 데서. 근데 이제 다른 채널에서 낸 걸 보니까 지방법원에서 이제 내놓은 내용 자체는 기존에 승인난 공장들, 사업자들은 그대로 가고 신규를 안 내주겠다라는 쪽으로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죠. 네. 일단 리튬 가격이 최근에 와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이제 조짐들이 꽤 보여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현물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대체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은 이제 지금의 리튬 강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최상승이 맞지 않아서 현재 가격 이하로는 더 이상 뭐 강산에서 채굴을 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기 힘든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상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급이 줄어서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가격대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 때문에
예,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업체인 알브말 같은, SQM 같은 이런 업체들도 리튬 가격이 지금 사실 뭐 수익이 거의 잘 안 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리튬 수요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강산 개발에 추가로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볼 때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리튬을 직접 리튬 강산을 가지고 직접 채굴해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또는 이 리튬을 인가공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되게 수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양극재에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리튬을 비롯해서 리튬과 연동되어 있는 양극재에 쓰이는 그런 광물들 가격도 이제 연동해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타격을 많이 입었던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이 이제 반등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이 업체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폐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그 리튬을 비롯한 각종 광물들을 이제 사실상 재활용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 규모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4개 소섹터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하나씩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선 가장 수혜의 폭이 큰 건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나 또 금양 이제 앞에서 469 배터리 말씀드렸지만 그 리튬 강산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나 금양 같은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지분을 일정하게 갖고 있는 업체들의 수혜폭이 상당히 클 거다. 그래서 이게 리튬 가격이 진짜 좋을 때는 중국의 강봉 리튬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60% 70% 이랬거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후지에 필바라 강산이라든지 아르헨티나의 그 움브레 이랬던가 맨날 헷갈리는데 이거. 거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리튬을 가공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영업 마진도 좋아지는 구조죠.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금양도 마찬가지일 텐데 금양은 아직 그쪽으로는 아직 좀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근데 금양의 계획을 이제 들어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몽고의 목라강산에서 텅스텐부터 이제 그 채굴해서 생산 판매하고 그 다음에 올해 한 연말 정도 가면 그 리튬을 이제 본격 채굴해서 이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 갔을 때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상당폭 올라 있다면 당연히 매출과 이익률이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을 인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산화 리튬 그 인가공 업체 중에 이제 강원 에너지나 미래나노텍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사실 대주주 간에 이제 싸움이 나면서 사실 회사가 조금 많이 망가져서 거론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대보마그네틱 예, 이런 회사도 이제 수산화 리튬 인가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이제 리튬 가격 비쌀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저도 초기에는 좀 좋게 보고 봤는데 이게 이제 차분히 시간을 두고 이제 보니 그 마진이 좀 박하더라고요. 전체 이제 인가공 마진 한 3, 4% 정도 붙이는 정도여서 이익률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실적 증가로 이어지기는 쉽진 않으나 어쨌거나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그만큼 이들 회사의 이제 주목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업체들은 지난해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망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그게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이 특히 지난해 2차전지 섹터를 또 주도한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재뿐만 아니라 2차전지 섹터 전반에 이제 좀 투심을 좀 악화시키면서 같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리튬 가격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비쌀 때 산 리튬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히면서 대규모 이제 손실을 기록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리튬 가격을 판가에 이제 충분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레깅 효과, 시차가 이제 발생하면서 일종의 역 레깅 효과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영업 마진 자체가 줄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이제 LNF가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주가가 특히나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됐던 게 오히려 이제 환입되면서 그 평가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는 낮은 가격대에 리튬 사왔던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판가에 전이가 되면서 마진이 다시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예,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적어도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플랫한 상태만 되더라도, 네, 양극재를 만들 때 일정한 마진 폭은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올해 1분기 또는 뭐 늦어도 상반기, 업체 뭐 LNF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도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이제 상반기 중에는 그런 타격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반등하는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이 양극재 업체들도 다시 이제 뭐 특히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하고 25년, 26년 빅뱅 폭발로 이어지면 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양극재는 뭐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는 꽤 받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산지 소재에서 이제 가장 덩어리도 크고 주도하는 섹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양극재의 어떤 실적과 주가가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전체 2차전지 섹터의 좀 뭐 센티먼트도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생산 공정상에서 나오는 배터리 불량품에서 나오는 광물들을 회수하는 거라든지, 또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2차전지 폐차에 따라서 이제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 광물들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뭐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추출하는 광물들을 추출해서 대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용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이 연동해서, 예, 매출이나 이익이, 예,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오르면 역시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도 좀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제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긴 할 텐데, 예, 지난해 워낙 안 좋았고요. 예, 양극재뿐만 아니라 당연히 리사이클링 업체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좋아지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전기차 폐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본격화되는 시점이 당초에 한 25년 후반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한 업계에서 추정한 한 27년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예, 대량 어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성장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건 좀 염두에 두고 어쨌거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사실은 2차전지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뭐 여기 딱 하나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포스코 홀딩스,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이런 광물 가격 전체 다 연동이 되고요. 에코프로도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에코프로 BM만 말씀드렸지만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처럼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거나,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전 전구체지만 그게 이제 광물이 다 이제 또 이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광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뭐 그런 이제 사업까지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전반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네, 그런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중국 리튬 가격 선물이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2차전지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턴하는 것이 아니냐, 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이게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조짐이 나온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네, 바닥이 멀지 않았다, 네, 반등이 멀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스타트는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막 매수 들어가자, 뭐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자,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저는 바닥을 쳐서 지금이 만일 바닥이라고 하고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실 거는 몰빵은 아니에요. 진짜 몰빵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게 멘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오히려 하락장은 편해요.
급락장은 편해요. 왜냐면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승장 딱 들어가면은 진짜 이게 이 멘탈 관리가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장이 되게 무서워요. 제가 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조정 한마디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 봐요. 지금 바닥은 충분히 다졌다 봐요. 리튬 가격 충분히 저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 만약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내려가는 그 바닥이 지난번 진 바닥보다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의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긴 보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몰빵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전 진짜 따라다니면서 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종들, 경쟁력 있는 업종들도 많고 미국 시장 쪽에 포트를 나눠도 되고, 네, 전 그래서 오히려 바닥은 쳤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리튬 가격 반등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약간 어떤 주식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 괜찮아요. 지금 2차 전지는 워낙 다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좀 느끼고 온 바로는 확실히 이제 잘했던 놈이 잘할 거라 봐요, 저는. 잘했던 놈.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 이제 그 사이에서 사실 이제 좀 끌고 나가는 대장은 좀 바뀔 거라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고, 삼성 SDI가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인터배터리 갔는데 3사 중에 주가 상황 제일 안 좋거든요.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식 상황은 이게 야 돌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사실은 배터리 3사 중에 그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스가 워낙 크게 돼 있긴 하지만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곳이 삼성 SDI였어요.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네요. 맞아요. 이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 게, 중국도 보면 지금 CATL이 막 어떤 전고체를 개발하겠다, 어떤 전고체 개발하겠다라고 기대감을 확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오히려 우리 1년 연기할게, 2년 연기할게,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을 주면서 주가는 끌어올리는데 계속 연기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고체 배터리의 뭐 생산, 뭐 양산, 뭐 이게 어떻게 된다, 이거를 아예 기다렸다가 전고체 배터리 확실히 들어오고 나면 들어가야지, 뭐 이것도 괜찮은데,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좀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좀 아주 조금 정도는 넣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전반적인 부분의 포트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되, 전고체 쪽도 조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최소한 공부를 좀 시작해 보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멘트 드리고, 주가가 사실 당장 돌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도는 거 좀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공부는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그룹주 관심 가져야 되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관심 당연히 가져야 되고, 저는 근데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SK온이나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사실 제가 LG에너지솔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을 제가 참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뭐 배터리 3사 다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전해질이나 뭐 이쪽 라인 딱딱 찍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이미 잘 나갔던 애들이 좀 쉬고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도 치고 잘 나갈 겁니다. 이 정도로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여쭤봐도 돼요? 그 이유를? 태생이 별로 안 좋잖아요. 태생이? 물적 분할. 물적 분할. 네. 그리고 LG는 또 뭔가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기분이 좀 계속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LG 화학이 약간 네. 저평가되는 게, 사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첨단 소재 부문 분할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기사가 맞아요. 나오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눌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 나가면 안 됐죠. LG 화학 주주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를 분명 알아야 되고, 있었으면 LG 화학 주가가 그렇게 됐겠죠. 지금 LG엔솔의 주가가 됐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없어야 돼요. 근데 또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사실은. 회사는 되게 좋아요. 기술력 되게 좋고 직원들 퀄리티 되게 뛰어나고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윗사람들 욕을 해야죠, 저희가. 그거를, 그 상황을 만든 사람들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 퀄리티나 이런 걸 봤을 때 좋은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만들면 안 된다. LG화학 주주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LG화학 직원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참 안 좋은 짓을 했죠. 그래서 사실 LG엔솔은 뭐 아무리 회사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저는 그냥 좀 를 담아서 제 입으로 LG엔솔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해보세요라는 말씀을 앞으로도 안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삼성 SDI가 최근에 보면은 사실 3사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안 좋긴 한데 최근에 무적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고체 이슈도 있고 네. 원통형 배터리 약간 맞아요. 여기에도 네. 수혜가 얽혀가지고 네. 그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 네. 이거 지금 뭐 필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양산한다 그러고 뭐 금양도 양산한다 그러고 네. 삼성 SDI도 이제 양산한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모멘텀을 받는 것 같은데 삼성 SDI는 뭐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좋게 보시는 건 좀 궁금하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돌아설 때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제일 세게 제일 앞에서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배터리 3사 중에.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여기서 탄력받고 돌아설 때 이제 지금 워낙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 이런 컨벤션을 제가 일부러라도 가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겉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못 볼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봐요. 뭔가 정말 시장이 안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SDI 주가는 되게 안 좋은데 사실 들어갈 때 한 40, 50명 줄 서 있어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도 삼성 SDI 먼저 가봐야지 라고 들어갔다가 그 관에는 그 삼성 SDI 그리고 배터리 3사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금양은 다른 관에 있었고, 그래서 금양은 이미 보고 넘어갔는데 삼성 SDI를 봐야지라고 딱 봤는데 순간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딴 거 먼저 보고 오자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SK온 보고 LG엔솔 보고 이제 넘어왔는데, 어쨌든 저는 그만큼 많이 둘겨 맞았고 지금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만 좀 잘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딱 시점만 제대로 주어지면 좀 크게 돌아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도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한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20만 원대로 좀 네네.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FEOC 네. 그런 수혜를 받아서 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전액 업체 다음에는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친소재 등 약간 음극재 관련 밸류 체인이 다시 막 오르더라고요. 네네.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들 주식이 약간 새로운 2차전지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은 인터배터리에도 소재 관련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소재 관련 기업들은 별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제가 덕분에 사람이 너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좀 자세히 좀 보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이제 돌아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핫했던 게 양극재였잖아요. 그리고 양극재가 좀 쉬었기 때문에 음극재나 아니면 전액이나 지금 돌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양극재 쪽으로 좀 세게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양극재 쪽으로 좀 미리 조정을 받았던 양극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약간 예전에 흐름이 좋았던 맞아요. 그런 주식이 네. 다시 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사이에서 좀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계속 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에서도 예전에는 어떤 게 잘 나갔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각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장주는 지난번에 대장주가 이번에 대장주일 거야,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앞에를 이끌었던 선두권 중에 이제 뭔가 또 흐름이 좀 바뀌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선물이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광산 업체나 양극재 관련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리튬 가격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반등은 시작됐잖아요. 뭐 18%인가 올랐다고 기사가 난 걸 본 것 같은데, 그 리튬이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계절성이 있다라는 게 리튬은 겨울에 채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채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습도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습기. 건조해야지 채굴을 하기가 좋대요. 이게 습기가 많으면 채굴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우기 뭐 이런 것들 맞물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리튬 채굴이 많다. 양이 많으니까 가격은 계절성으로 보면 바닥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리튬이 폭락을 해가지고 생산원가 근처가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광산 폐쇄를 막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뭐 환경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쇄하고, 지네들이 힘들어서 폐쇄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마구잡이로 뿌렸었던 그 광산들이 폐쇄가 되니까 공급량이 주니까 리튬 가격 자체가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럼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을 재고로 깔고 시작을 하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높았을 때, 작년 초반에도 엄청 높았을 때니까 그때 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집어넣는데, 그때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너도 비싸게 되는 거죠. 원가. 근데 저기 양극재를 갖다 판매할 때는 얘네들이 이 리튬 가격이 얼마에 넣었으니까 이 가격을 얼마에 해줘가 아니고, 얼마짜리를 넣었으니까 얼마에 해줘가 아니고, 걔들은 리튬 가격을 보고 지금 리튬 가격이 이거니까 판가를 이렇게 딱 제시를 해가지고 매칭을 해버리니까 비싼 걸 갖다 집어넣으니까 계속해서 깎이는 거죠. 마진이 줄어버리는 거고. 재고도 비싼 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평가손이 계속 났던 거고. 이게 급식이 됐던 게 작년 4분기 때.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이 다 적자 났던 거고. 근데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거꾸로 보면은 재고 평가손은 지금 4분기 대비를 했을 때는 확실히 줄었거나 없거나 어쩌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 플러스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보다 1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그리고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 이거 역시 계절성이 있어요. 겨울엔 아무래도 전기차가 덜 팔리죠.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도 팔리는 게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재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값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다 하면 이게 많이 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다시 늘 거 아니에요. 메리트가 그만큼 생기는 거고, 여기에 IRA 보조금이 작년까지는 그 기준에 맞는 뭐 미국에서 생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재의 몇 프로를 갖다가 뭐 미국 내에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사후정산을 해줬었거든요. 내가 맞는 차를 선택을 해도 그게 진짜 요건에 맞는 차인지 검토를 한 다음에 연말에 사후정산을 해줬는데, 지금은 혜택을 받는 차 안 받는 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차를 갖다 사면은 사는 시점에서 $7,500가 차감이 돼줘요. 차값에서 빼준단 말이죠. 그러면 효과 자체가 날 따뜻해지는 데다가 배터리 가격 떨어졌지, 보조금 바로 삭감돼서 나오지, 이게 같이 맞물려 버리면은 어쩌면은 봄, 여름 가면서부터 판매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래서 지난 컨퍼런스 콜을 제가 아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들 얘기했던 게 상반기, 1분기는 어려워.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것 같아. 이게 거의 대부분의 전방 자동차 업체, 셀 업체들의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양극재 쪽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회사들은 지금 사실 바닥 잡으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구간인 건 맞다고 봐야죠. 네.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극재 주요 업체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약간 그런 쪽이 확실히 약간 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좀 급락을 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게 그 아르헨티나 염호를 갖다가 주민들이 법원에다가 그 청구를 넣어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물이 많이 고갈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을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기사가 두 가지로 나왔어요. 기존의 공장은 냅두고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건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한 군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000톤짜리 공장이 6월 말에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근데 원래 예상이 이게 10만 톤, 12만 톤 요 정도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빠졌던 건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서 기사를 냈던 건 뭐냐면 지방법원에서 기승인된 거를 제외한 신규 자격은 중단, 안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에서 염호를 통해 가지고 리튬을 채굴하게 승인을 받은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새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더 이상 안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앞에 게 먼저 나오면서 빠졌고, 뒤에 그 기사 나오면서 조금 반등해서 끝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리튬 공장이 광양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본격 생산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격 생산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오페스 문제, 처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사 보시면 알지만 아직 그 문제가 계속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물질 배출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그림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공장이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빨라야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시작한 건 분명하고 뭐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오페스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코프로 그룹도 애를 먹었던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거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리튬 가격 반등을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대감은 따라갈 수 있고, 한 가지 더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회장 선임 이슈 때문에 그동안 조용했잖아요. 21일인가 2일이 아마 주총인데 주총 끝나고 나서 선임되고 나면 정부가 하는 건데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데요. 어떤 식이든 반응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두 번째 기사를 곱씹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규 진입자를 막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도 약간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비춰지지 않았나 보네요. 첫 번째 게 너무 강했어요. 저도 이게 뭐야 해가지고 해석을 정말 한국말인데 제가 읽으면서 도대체 타이틀하고 그 내용하고가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헷갈려 했었는데 두 번째 기사를 냈더라고요. 딴 데서. 근데 이제 다른 채널에서 낸 걸 보니까 지방법원에서 이제 내놓은 내용 자체는 기존의 승인난 공장들, 사업자들은 그대로 가고 신규를 안 내주겠다라는 쪽으로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죠. 일단 리튬 가격이 최근에 와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이제 조짐들이 꽤 보여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현물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대체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은 이제 지금의 리튬 강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최상승이 맞지 않아서 현재 가격 이하로는 더 이상 뭐 강산에서 채굴을 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기 힘든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상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급이 줄어서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가격대까지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업체인 알베말 같은, SQM 같은 이런 업체들도 리튬 가격이 지금 사실 뭐 수익이 거의 잘 안 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리튬 수요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강산 개발에 추가로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볼 때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리튬을 직접 리튬 강산을 가지고 직접 채굴해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또는 이 리튬을 인가공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되게 수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양극재에 기본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리튬을 비롯해서 리튬과 연동되어 있는 양극재에 쓰이는 그런 광물들 가격도 이제 연동해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제 타격을 많이 입었던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이 이제 반등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이 업체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폐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그 리튬을 비롯한 각종 광물들을 이제 사실상 재활용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 규모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4개 소섹터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하나씩 이제 좀 나눠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선 가장 수혜의 폭이 큰 건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나, 또 금양 이제 앞에서 469 배터리 말씀드렸지만 그 리튬 강산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나 금양 같은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지분을 일정하게 갖고 있는 업체들의 수혜폭이 상당히 클 거다. 그래서 이게 리튬 가격이 진짜 좋을 때는 중국의 강봉 리튬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60% 70% 이랬거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호주의 필바라 강산이라든지 아르헨티나의 그 음브레 이랬던가 맨날 헷갈리는데 이거. 거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런 리튬을 가공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영업 마진도 좋아지는 구조죠.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금양도 마찬가지일 텐데, 금양은 아직 그쪽으로는 아직 좀 가시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근데 금양의 계획을 이제 들어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몽고의 목라강산에서 텅스텐부터 이제 그 채굴해서 생산 판매하고, 그 다음에 올해 한 연말 정도 가면 그 리튬을 이제 본격 채굴해서 이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 갔을 때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상당폭 올라 있다면 당연히 매출과 이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을 인가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산화 리튬, 그 인가공 업체 중에 이제 뭐 강원에너지나 미래나노텍이라고 하는 뭐 그런 업체도 있고요. 사실 대주주 간에 이제 싸움이 나면서 사실 회사가 조금 많이 망가져서 거론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 대보마그네틱, 예, 이라는 회사도 이제 수산화 리튬 인가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이제 리튬 가격 비쌀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저도 초기에는 좀 좋게 보고 봤는데, 이게 이제 차분히 시간을 두고 이제 보니 그 마진이 좀 박하더라고요. 그 전체 이제 뭐 인가공 마진 한 3, 4% 정도 붙이는 정도여서 이익률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가파르게 실적 증가로 이어지기는 쉽진 않으나, 어쨌거나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네, 그만큼 이들 회사의 이제 주목도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은 지난해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마디로 망가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그게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이 특히 지난해 2차전지 섹터를 또 주도한 소재이기 때문에 양극재뿐만 아니라 2차전지 섹터 전반에 이제 좀 투심을 좀 악화시키면서 같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이 망가진 뭐 가장 큰 이유는 리튬 가격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비쌀 때 산 리튬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히면서 대규모 이제 손실을 기록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리튬 가격을 판가에 이제 충분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레깅 효과, 시차가 이제 발생하면서 일종의 역 레깅 효과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영업 마진 자체가 줄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이제 LNF가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주가가 특히나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될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됐던 게 오히려 이제 환입되면서 그 평가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는 낮은 가격대에 리튬 사왔던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판가에 전이가 되면서 마진이 다시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예,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적어도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플랫한 상태만 되더라도, 예, 양극재를 만들 때 일정한 마진 폭은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올해 1분기 또는 뭐 늦어도 상반기, 업체 뭐 LNF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도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이제 상반기 중에는 그런 타격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반등하는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이 양극재 업체들도 다시 이제 뭐 특히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하고 25년, 26년 빅뱅 폭발로 이어지면 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양극재는 뭐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는 꽤 받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산지 소재에서 이제 가장 덩어리도 크고 주도하는 섹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양극재의 어떤 실적과 주가가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전체 2차전지 섹터의 좀 뭐 센티먼트도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생산 공정상에서 나오는 배터리 불량품에서 나오는 광물들을 회수하는 거라든지, 또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2차전지 폐차에 따라서 이제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그 광물들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뭐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추출하는 광물들을 추출해서 대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용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이 연동해서, 예, 매출이나 이익이, 예,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오르면 역시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도 좀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제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긴 할 텐데, 예, 지난해 워낙 안 좋았고요. 예, 양극재뿐만 아니라 당연히 리사이클링 업체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좋아지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전기차 폐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본격화되는 시점이 당초에 한 25년 후반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한 업계에서 추정한 한 27년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예, 대량 어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성장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건 좀 염두에 두고 어쨌거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사실은 2차전지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뭐 여기 딱 하나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포스코홀딩스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광물 가격 전체 다 연동이 되고요. 에코프로도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제가 이제 뭐 에코프로 BM만 말씀드렸지만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처럼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거나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전 전구체지만 그게 이제 광물이 다 이제 또 이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광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뭐 그런 이제 사업까지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전반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리튬 가격 선물이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2차전지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턴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이게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조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바닥이 멀지 않았다. 반등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스타트는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막 매수 들어가자, 뭐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자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저는 바닥을 쳐서 지금이 만일 바닥이라고 하고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실 거는 몰빵은 아니에요. 진짜 몰빵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이게 멘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오히려 하락장은 편해요. 급락장은 편해요. 왜냐면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승장 딱 들어가면은 진짜 이게 이 멘탈 관리가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거든.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장이 되게 무서워요. 제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조정 한마디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2차전지도 마찬가지라 봐요. 지금 바닥은 충분히 다졌다 봐요. 리튬 가격 충분히 저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 만약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내려가는 그 바닥이 지난번 진 바닥보다 낫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2차전지의 턴어라운드는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긴 보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몰빵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전 진짜 따라다니면서 좀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종들, 경쟁력 있는 업종들도 많고 미국 시장 쪽에 포트를 나눠도 되고, 전 그래서 오히려 바닥은 쳤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리튬 가격 반등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약간 어떤 주식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 괜찮아요. 지금 2차전지는 워낙 다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좀 느끼고 온 바로는 확실히 이제 잘했던 놈이 잘할 거라 봐요, 저는. 잘했던 놈.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중에 이제 그 사이에서 사실 이제 좀 끌고 나가는 대장은 좀 바뀔 거라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고, 삼성 SDI가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인터배터리 갔는데 3사 중에 주가 상황 제일 안 좋거든요.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식 상황은 이게 돌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사실은 배터리 3사 중에 그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스가 워낙 크게 돼 있긴 하지만 부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곳이 삼성 SDI였어요.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네요. 맞아요. 이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 게, 중국도 보면 지금 CATL이 막 어떤 전고체를 개발하겠다, 어떤 전고체 개발하겠다라고 기대감을 확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오히려 우리 1년 연기할게, 2년 연기할게,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을 주면서 주가는 끌어올리는데 계속 연기를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고체 배터리의 뭐 생산, 뭐 양산, 뭐 이게 어떻게 된다, 이거를 아예 기다렸다가 전고체 배터리 확실히 들어오고 나면 들어가야지, 뭐 이것도 괜찮은데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좀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좀 아주 조금 정도는 넣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전지 전반적인 부분의 포트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되, 전고체 쪽도 조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최소한 공부를 좀 시작해 보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멘트 드리고, 주가가 사실 당장 돌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도는 거 좀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공부는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그룹주 관심 가져야 되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관심 당연히 가져야 되고, 저는 근데 사실 포스코홀딩스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SK온이나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 사실 제가 LG에너지솔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을 제가 참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뭐 배터리 3사 다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전해질이나 뭐 이쪽 라인 딱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미 잘 나갔던 애들이 좀 쉬고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도 치고 잘 나갈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여쭤봐도 돼요? 그 이유를? 태생이 별로 안 좋잖아요. 태생이? 물적 분할. 물적 분할. 네. 그리고 LG는 또 뭔가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기분이 좀 계속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LG 화학이 약간 네. 저평가되는 게, 사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첨단 소재 부문 분만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기사가 맞아요. 나오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눌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 나가면 안 됐죠. LG 화학 주주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있었으면 LG 화학 주가가 그렇게 됐겠죠. 지금 LG엔솔의 주가가 됐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앞으로 없어야 돼요. 근데 또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사실은. 회사는 되게 좋아요. 기술력 되게 좋고 직원들 퀄리티 되게 뛰어나고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윗사람들 욕을 해야죠, 저희가. 그 상황을 만든 사람들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 퀄리티나 이런 걸 봤을 때 좋은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만들면 안 된다. LG화학 주주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LG화학 직원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참 안 좋은 짓을 했죠. 그래서 사실 LG엔솔은 뭐 아무리 회사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저는 그냥 좀 를 담아서 제 입으로 LG엔솔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해보세요라는 말씀을 앞으로도 안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삼성 SDI가 최근에 보면은 사실 3사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안 좋긴 한데 최근에 무섭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고체 이슈도 있고, 네. 원통형 배터리 약간 맞아요. 여기에도 네. 수혜가 얽혀가지고, 네. 그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 네. 이거 지금 뭐 필요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양산한다 그러고, 뭐 금양도 양산한다 그러고, 네. 삼성 SDI도 이제 양산한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모멘텀을 받는 것 같은데, 삼성 SDI는 뭐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이제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좋게 보시는 건 좀 궁금하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정도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돌아설 때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제일 세게 제일 앞에서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배터리 3사 중에.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여기서 탄력받고 돌아설 때, 이제 지금 워낙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 이런 컨벤션을 제가 일부러라도 가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겉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못 볼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봐요. 뭔가 정말 시장이 안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 SDI 주가는 되게 안 좋은데, 사실 들어갈 때 한 40, 50명 줄 서 있어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도 삼성 SDI 먼저 가봐야지 라고 들어갔다가, 그 관에는 그 삼성 SDI 그리고 배터리 3사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금양은 다른 관에 있었고, 그래서 금양은 이미 보고 넘어왔는데, 삼성 SDI를 봐야지라고 딱 봤는데 순간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딴 거 먼저 보고 오자 이래가지고 이제 옆에 SK온 보고 LG엔솔 보고 이제 넘어왔는데, 어쨌든 저는 그만큼 많이 둘겨 맞았고, 지금 그만큼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만 좀 잘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한 번에 딱 시점만 제대로 주어지면 좀 크게 돌아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도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한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20만 원대로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FEOC 네. 그런 수혜를 받아서 오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전액 업체 다음에는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친소재 등 약간 음극재 관련 밸류 체인이 다시 막 오르더라고요. 네네.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들 주식이 약간 새로운 2차전지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은 인터배터리에도 소재 관련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소재 관련 기업들은 별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덕분에 사람이 너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좀 자세히 좀 보고 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돌아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핫했던 게 양극재였잖아요. 그리고 양극재가 좀 쉬었기 때문에 음극재나 아니면 전액이나 지금 돌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양극재 쪽으로 좀 세게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좀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양극재 쪽으로 좀 미리 조정을 받았던 양극재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약간 예전에 흐름이 좋았던 맞아요. 그런 주식이 네. 다시 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사이에서 좀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계속 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에서도 예전에는 어떤 게 잘 나갔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각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장주는 지난번에 대장주가 이번에 대장주일 거야.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앞에 이끌었던 선두권 중에 이제 뭔가 또 흐름이 좀 바뀌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